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상황이 계속되면서 현재 시장의 최대 관심거리는 물가와 금리 인상에서 전쟁 위협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는 현재 언제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도 가격이 매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완화됐다는 소식이 나오면 급등했다가 다시 전쟁이 날 것 같다는 소리가 들리면 급락하는 식으로 투자자들이 감정에 사고 감정에 파는 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실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난다면 또 언제 나고 어느 정도 규모의 전쟁이 될지, 어느 국가는 참전을 하고 어느 국가는 참전 안 할지, 이런 얘기는 군사 전문가들에게 맡기기로 하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전쟁이 날 경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발생할까겠죠. 당연히 이번 전쟁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 것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이럴 때 만만한 건 과거 자료겠죠. 과거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당시 시장의 반응을 본다면 앞으로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트러스트 파이낸셜이 집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1941년 진주만 습격 당시부터 현재까지 S&P 500의 과거 주요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시 움직임을 추적한 건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 후 약 한 달 뒤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플러스 1.3%였고요. 3달 뒤에는 2.1%, 6달 뒤에는 5.5%, 1년 뒤에는 8.6%였습니다. S&P 500의 과거 연평균 수익률이 10.5% 정도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당시에 수익률이 조금 떨어진다는 정도는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 그리 크게 유의미한 차이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지수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를 보더라도 한 달 후에 그 확률은 50%로 반반이었고요. 3달 뒤에는 플러스 1 확률이 58%, 반년 뒤에는 67%, 1년 뒤에는 75%로 시간이 갈수록 플러스로 돌아설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표본이 조금 더 많은 LPL 리서치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주만 습격 때부터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집계한 것인데, 앞에서 본 자료의 표본이 12개였다면 이거보다 10개 더 많은 22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선 사건 발생 당일 시장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거의 모든 이벤트에서 시장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만 평균적인 하락률은 생각만큼 크지는 않았는데 22개의 사건 발생 당시 평균 하락률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이후 평균 최대 사건 발생 전보다 4.6%까지 하락을 했고, 바닥에 도달하는 데는 약 20일,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되는 데는 43일이 걸렸습니다. 내려갈 때보다 올라갈 때 시간이 2배 정도 더 오래 걸린 건데, 이거는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습성이죠. 사람들이 공포에 더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역시나 9.11 테러죠. 당시 S&P는 하루 만에 5%가 하락했고 최대 11.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에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요. 한 달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1년 후에는 주가가 최근 사건 중에 가장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테러의 영향이었다기보다는 닷컴 버블의 붕괴로 인한 시장 붕괴의 영향이 훨씬 컸기 때문에 상관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최근 사건 중 시장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사건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입니다. 유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하나의 국가가 다른 국가를 침략했다는 점 등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과 상황이 가장 비슷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당시 시장은 최대 17%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거의 반년이 소요됐죠. 하지만 여기에도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막상 회복을 시작하고 나니 이후에 반등은 더욱 빨라져서 결국 1년이 지났을 때는 사건 발생 전보다 1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이 역사적 팩트입니다. 결국 전쟁이나 국가 간의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의 단기적인 충격으로 끝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공포에 질려 헐값에 던지고 나면 또 누군가는 그걸 주워먹고 시장은 다시 제갈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한참 올라 과열되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안심한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에 돌아오면서 더 급격하게 버블을 형성하고 또 무언가를 핑계 삼아서 다시 빠지고 다시 오르고, 이것을 영원히 반복해왔고 앞으로도 반복해 나갈 것입니다. 전쟁이 나든 금리가 오르든 결국 시장은 제 갈 길을 갑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제 갈 길을 가장 잘 찾아갈 수 있는 기업을 고르면 되겠죠. 잠깐 빠졌다 바닥에서 다시 들어와야지. 유가가 오를 게 확실하니까 에너지 기업에 투자해야지. 이런 단기적인 안목 말고 장기적으로 제 갈 길을 잘 찾아갈 것이라 확신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오늘 주가가 어땠고 한 달 후 주가가 어떻고 반년 후 주가가 어떨 거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모든 사건 사고는 결국 다 단기적인 요인일 뿐이고 불필요한 노이즈입니다. 결국 주가는 기업 가치로 귀결됩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해온 절대적인 사실입니다.